오늘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정확히 2년 6개월, 딱 절반을 지냈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이 국정 전반부에 대한 소회, 또 앞으로 남은 후반부에 대한 이 전략과 계획의 말씀을 상세히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그 해결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대통령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양극화 문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동반성장을 사실은 올해의 국정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 꼬치꼬치 따지진 않았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서민들 몫이 조금 많아지도록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달라진 게 없지 않냐? 저도 그 경우는 예산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예산은 사회안전망, 사회복지 예산 부분이 이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는 시작이기 때문에 가파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가파르게 유지해서 어떻든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분야에 관한 우리 방청객들의 몇 분 말씀 좀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듣도록 하죠. 각종 세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이렇게 부동산 정책도 세금으로 잡겠다고 하시는데 괜하게 거기에 어떤 세금 폭풍을 맞는 게 아닌가 그런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박미용 주부님 말씀하신 게 제일 이제 어려운 일인데 국민연금 부담도 많고 국민 세금 부담도 많습니다. 제가 성공한 나라라고 지적한 나라는 국민 부담률이 다 50%를 넘어가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은 25%입니다. 조세 부담률은 19%입니다. 조세 부담률이 높을수록 같은 국민 부담률 중에서도 조세 부담률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것인데 이건 좀 올라가야 됩니다. 뭐 우리가 40% 50% 올리자 이건 얘기가 안 되지만은 단 1%라도 올려가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골고루 건강하게 중산층이 좀 짜증 나시더라도 연금 좀 부지런히 내시고 세금도 좀 더 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정부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범죄 때문에 하여튼 길거리 못 나가고 이렇게 불안하게 된다거나 또는 사회가 참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인심이 나빠져서 뭐 여기저기서 계속 자고 나면 사람이 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든지 이런저런 사고가 난다든지 범죄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운 내세요. 한국이 직면한 외교 안보적 상황에서 역시 핵심적 정책 이슈라는 것은 한미동맹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야말로 지혜롭고 균형 잡힌 그런 우리의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 의견은 다양할지라도 적어도 정부는 그래야 된다. 어떻든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의 영향력의 행사를 수용합니다. 왜 그리하냐 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용할 만큼은 우리 수용해야 된다.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좋았던 시기, 나빴던 시기, 우리도 기분 좋은 시기, 기분 나쁜 시기 역사가 다 있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한국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나 동북아 전체의 안보, 미래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에서나 미국과 한국은 안보 관계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다. 한국의 안전에 유리하다. 이런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는데 기분 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국이 일이 한다 하면 우리도 말없이 따라가야 되고 우리한테 불리하고 억울한 것도 말 못하고 수용해야 되는 수준까지는 가지 말고 아닌 건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고 불리한 건 못하겠소
하고 좋은 건 같이 합시다 하고 또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적절한 수준 아닌가. 줄곧 그 과거사에 대한 집착을 보여 오셨는데요. 시민사회나 학계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의 그 몫으로 놓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갈등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 역사는 시기 정리를 해 두어야 됩니다. 과거사 얘기를 다시 제가 한 이유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 국가 권력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 줘야 됩니다. 국가 권력의 도덕성은 무한대라야 합니다. 거기에 시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갑이 눌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회복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가면 4.3 사건 국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사과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고민하던 사람들, 이웃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나 죄인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 가슴에 그것을 담아놓고 그 하늘 담아놓고 나 죄인 아니라고 국가의 증명서 하나를 지금 꼭 받고 싶은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쪽지 하나일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하고 또 역사에 교육해서 교육으로 역사에 뚜렷한 교훈을 남기자. 이것이 역사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삼봉이 백성은 이 군주의 하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말로 표현하면은 국민은 대통령의 하늘이다, 뭐 이런 또 위다 이런 게 되겠죠. 대통령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 인식의 어떤 괴리,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이 단순한 제도 개혁으로 대통령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구도의 해소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의 정책 수단에 불과한 것에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말씀해 보시죠. 저 삼봉 정도전 선생을 본받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 책을 읽어보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분의 업적이 하도 탁월해서 나를 그분한테 비기면은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겠구나 싶어서 삼봉 정도전 선생을 한번 본받아 보겠다는 생각은 포기해버렸습니다. 역사에서 백성은 항상 옳은 결론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실제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항상 옳은 쪽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에서 백성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항상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심을 읽을 때 항상 그 중요하게 읽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민심을 읽는 것과 그 시기 국민들의 감정적 이해관계에 표출되는 민심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국 사회에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 요소, 한국 사회 발전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바로 대화의 문화, 불신과 적대의 문화입니다.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90년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고부터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이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하고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냐. 그건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90년 3당 통합 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 그렇게 하면 정치 안 돼, 못해 했는데 전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올바로 말하고 충직하게 간언하고 정직하게 소신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올바른 신화 아닌가. 나는 대통령을 신하로 생각하고 지금 이 과감한 거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